자, 지금 야권 내부에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제 상당히 빡쳐서요, 여의도 정치, 국민 정치 따로 있나? 라고 이준석에 반박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이준석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과거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 미숙하게 판단했던 때와 아주 비슷한 판단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기자들을 만나서도 윤석열을 향해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도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이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를 넘나들다가 19%까지 나왔는데,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야권 내부에서 윤석열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주 120시간 노동 대구 아니었으면 밀란이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실수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말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말실수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한 정치인을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에요. 문가리가 말실수 제일 많이 한 범주에 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많이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실수한다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갔다, 이런 거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같은 야권 후보에 대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입당을 언제 하냐는 것은 그 윤석열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보고 웬만하면 당의 경선에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윤석열을 폐마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당 내부에서 경선을 하든 또 당 밖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또 플레이오프를 해서 결정을 하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얼마나 요동을 치고 장난을 칠지 모르는데, 모두가 다 국민의 동당 내부로 올인했다가 나중에 동당 내부가 수습 못 되는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지금 비판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견제선, 한마디로 윤석열을 죽이는데 가세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요. 자, 박 전 대통령을 하나 윤의 송구한 마음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 맞섰던 어느 검사가 용기를 좀 잃은 것 같아. 그분의 지지율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커플링,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윤 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이 어제 결국 국민 먹고 사는 문제인데 여의도 정치, 국민 정치가 따로 있냐, 이러면서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그걸 고치기 위해 이 세계에 발을 디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일단 이준석은요, 왜 장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가에 대해서 동당 스스로 내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잠룡들도 있지만은, 왜 국민들이 동당 안에보다 동당 밖의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고 있나? 왜 동당 안의 사람들이 지금도 별 희망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동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형편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짓을 반복해왔다는 거예요. 기본만 해도 최소한 비기거나 이길 지난 총선을 기본이 아니라 지는 짓거리만 지도부가 골라 하면서 결국 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들어선 이후에 결국요, 엊그제도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TV 토론 나가가지고 이준석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면서 송영길의 보조를 맞춰줬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공작과 여론조작 등에 대해서 나는 뭐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윤을 갖다가 폄하하고 고립시키고 또 윤을 붕괴시키려는 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춰지는 행동을 하고 있고, 윤뿐만 아니라 안철수하고도 어떤 행태로든 통합이나 포용하기보다는 안철수를 갈궈서 밖에서 고립시키겠다라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에게 네가 당대표를 누가 도대체 만들어줬고 당대표를 만들면서 받은 미션이 뭐고 그 대가는 뭐냐, 이걸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역 포기론을 이야기하고 또 문이 당선되자 말자 자랑스럽니 어쩌니 하고 전화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방역에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촉이 굉장히 발달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내 촉에 보면요, 저자는 야당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TV 평론이나 하면서 밤에 이 당 저 당 사람들 다 만나고 청와대 사람들 만나서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수준에 딱 걸맞는 서로 간에 견적만 맞으면 어느 쪽이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저런 자가 당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수상하다고 한번 생각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 이 보수층, 그리고 그것을 마치 새로운 바람이고 흐름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저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한테 내가 지금 물어봅니다. 너들 지금도 이준석이가 당을 바꾸고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이준석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한테 존댓말을 하기도 싫어요. 폄하하는 말을 보태서 그 정도 머리라면 그건 머리가 사고용이 아니라 혹이죠. 혹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다. 사고 기능을 상실한 장애인들이죠. 자, 그렇게 저는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을 계속 고립시키고 갈구고 폄하하고 또 윤석열에 대한 공작과 여론 조작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요, 야권에 주자면 누구나 다 공조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야당 후보 저거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윤을 비판하는 홍준표한테는 나중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과거에 보면 발정제니 뭐니 온갖 말 실수니 이런 걸 가지고 폄하하고 공격하는 데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뭐 장인어른 대한 발언도 그렇고요. 본인이 그렇게 시달렸으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현 여권이 한마디로 내년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언론과 여론조사에서라 그리고 대깨문 유튜버부터 장외까지 다 동원해서 보수 후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론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저자가 죽어야 내가 유리해진다라고 생각하며 내부에서 같이 총질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요. 저는 윤석열이나 안철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정권을 교체하려면 거대한 이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건이 집요하게 공작과 여론 조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내가 8월 말에 집에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 가지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듣기 싫었겠지만 그 정도로 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거 작전에 집요하게 나서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언제든 윤석열을 그만두게 한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제거 작전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선택지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일정이 있을 건데 어느 일정쯤 돼서 윤이 비켜줘야지요. 자, 그래서 지금 집요하게 온갖 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를 국민의 동당 내부로 못 들어오도록 바리케이트를 쳐서 안철수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죠. 안철수가 과거에 어떤 정치를 했던,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과거의 정치에 실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실수했죠. 지금 있는 이 보수 동당에 있는 사람 대부분요,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 거듭될 때 저만큼 공개적으로 TV에 나가서 그리고 입장을 발표해서 박 정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 3인방이니 최순실이니 정윤회니 다 치워야 된다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유병헌 사태를 제대로 수습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다 입을 침묵을 지키고 다 그냥 눈에 찍힐까봐 피해 다니고 아부나 하던 사람들이 지금 똥당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뭔 가글을 따져요? 저는 안철수가 지금 자해석으로 이렇게 왔다면 포용을 해주고 안철수 또한 소중한 자원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훈과 안철수를 놓고 보면 안철수가 오세훈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금 말을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지 옛날 일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옛날 일을 따지면 윤석열은 보수 쪽의 대권 후보로 등장시키면 안 되죠. 최재형은 문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잖아요. 고위직에.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은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변해와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벽을 치고 공격을 하는데 은근히 가세하고 뒤에서 쿡쿡 찔러대고 그리고 솔직히 윤석열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지 안철수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지 들어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양식을 가진 국민들이요 현재 저 똥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행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저는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양한 계통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 당에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개문도 나쁘고 더불어 거수기당도 나쁘지만은 저 국민의 똥당도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것들로 정권 창출을 자기들만으로 했을 때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와 가오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으로 가다가 금방 정권을 또 뺏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나마나의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저 똥당에 들어가지 않고 전체 보수 야권을 갖다가 지향하면서 저 똥당을 견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주면서 저 똥당을 해체해서 또 다른 이 발전적인 야당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저다들로서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연장을 추구할 뿐 저것들로 세상에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윤석열과 안철수를 제거하지 못해 안다라는 이준석 그리고 거기에 장단 맞추는 일부 똥당 인사들 자 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거나 누군가 사주를 받았으지 정권을 재창출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명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동지여